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개꿀잼 국민의힘 토론회 이야기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거 역시 개꿀잼이었습니다. 너무 기대돼. 이 토론회는 정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이라이트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2공항 이제 추진한다고 하셨죠? 네.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제2공항은 무조건 가야 되고, 제주도를 위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성산이냐 아니면 다른 곳이냐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 도민들 간의 어떤 타협이 안 된다 하면은 좀 중앙정부가 그 직접 좀 나서서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합당하는 또 인센티브를 좀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우리 도민들의 합의를 좀 이끌어내서 추진을.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옛날 NBN에서 우리 할 때 제가 같은 방을 쓰면서 우리 원지사님한테, 원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 일본 간사이 공항처럼 좀 이 판을 좀 쭉 깔아가지고, 철판을 깔아서 이렇게 기존 공항을 좀 확장할 수는 없느냐. 그랬더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좀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천공선님은 확장안이 좋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유튜브 한번 봐보라고 해서 천공선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공항은 확장안이 좋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유성민 후보님. 예. 얼굴 빨개졌다. 와, 진짜 홍준표. 저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주공항 확장할 거냐? 제2공항 건설할 거냐? 천공은 확장이 옳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떡밥을 툭 던진 겁니다. 여기서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또 봐도 또 웃겨.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농업이라는 산업용은 지표수, 이걸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어서 쓰고 지하수는 철저히 보존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세요? 홍준표 예. 후보님. 질문 까먹었어? 아니, 질문을 해! 지금 아까 입도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 딱 예, 들어오면 예. 그 환경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질문을 뭘 할지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멘붕이 왔네? 억지로 그냥 질문을 짜내가지고 그냥 홍준표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왜 이렇게 웃겨, 서결이 형?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철저 수사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검찰총장을 하신 분으로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말 뜻이 진짜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 됐으니까 대충 덮어주라는 겁니까? 저는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윤석열 후보님 어떻게 제가 해석을 그걸 하세요? 해석을 잘했으면 쫓겨났겠습니까? 아니요,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저는 검사 시절에 정말 좀 욕을 먹더라도 총장님 말도 잘 안 들었어요. 아니, 비리가 보이면 수사하고 수사해서 뭐 알겠습니다. 드러나면 난대로 그래, 처리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 말이 무슨 도대체 뜻인지를 대통령이- 제가 묻는 겁니다. 글쎄, 무슨 저는 뜻인지 뭐 모르시겠다고요. 순진하게 예. 제가 이 말귀를 원래 잘 못 알아듣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제가 이 말귀를 원래 잘 못 알아듣거든요. 예, 저는 알겠습니다. 저보고도 왜 예. 뜬금 그 고백을 우리 해주시네. 청와대도 여권도 수사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임명장 받을 때. 뜬금없이 본인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라는 걸 고백해버리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이십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대통령 해도 되나? 다음 하이라이트 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복지 정책, 우리 윤석열 후보님이 복지 정책이 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두텁게 또 규모의 경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깐! 이거 유승민 후보가 잘못 알고 계세요. 윤석열은 두텁게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두툼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두툼복지 윤석열. 두텁게 아닙니다. 이거를 제 질문을 못 했는데요. 이 두텁게 복지를 한다는 거하고 규모의 경제, 복지에서 규모의 경제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 그럼 주실래요? 제가 그날도 그 질문 취지를 제가 좀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예. 논란이 되다가. 아니, 제 질문 취지 이거 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걸 또 인정을 해버리네. 질문 취지가 너무 쉬웠단 말이죠. 질문 취지를 다시 얘기하는데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네. 복지 정책이 윤석열 뭐냐, 후보님의 복지 정책은 네. 그 핵심이 뭐냐? 네.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과 뭐가 다르냐? 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굉장히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코로나 이전보다도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다가 아까 홍준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복지는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난번에 이제 증세에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님은 세금은 안 거두고 복지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는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어떤 복지를 할 거냐. 이러니까 이제 답변이 두텁게 규모의 경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툼하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 복지의 기본 방향은 성장과 복지의 공정한 선순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그 중에 복지로서 복지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증세에 대해서 좀 증세를 너무 우리가 서두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급속히 지금 그 노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지금 잠깐.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진다. 그러면 증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걸까요? 아주 좀 쫄라매야 된다. 그러니까 윤 후보님의 복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는입니까? 줍니까? 동결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문재인 정부의 그 소위 그 복지 지출이라는 게 예. 제가 볼 때는 좀 비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거 그리고 너무 줄인다.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그냥 모든 사람한테 그냥 막 나눠주는 그런 거라서 예. 저는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나눠주면서 예. 하다 보면 물론 코로나 긴급구조는 별도이지만 예. 복지는 좀 우리가 당분간은 조금 더 효율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복지 지출에 비해서 네.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복지 정책은 그 총 복지 지출이 네.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으로 가는 분들한테 제대로 가야지 예. 이 중간에 이런 누수 현상이나 지금 이런 국가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다음 정부가 더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 부채도 더 늘리지 않고 세금도 더 늘리지 않으면서 네. 복지를 할 수는 하는 방법이 아예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증세를 정부의 복지, 궁극적으로는 저도 건강보험이든 우리 뭐 유 여러 가지 의원님 지출에 말씀대로 비해서 네, 우리 증세도 윤석열 후보님은 좀 필요합니다. 증세도 필요한데 증세가 지금 필요하다고요? 예, 증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 먼저 우리가 아니 증세라는 지난번에 부가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셨잖아요. 그럼 네. 증세를 필요하면 아니 뭘 부가세 인상이라고 뭘 하는 하죠? 거는 예. 이거죠. 부가세가 자영업자들한테 알겠는데요. 많이 저게 아니 그래 가니까. 증세가 필요하면 네. 뭘 증세를 합니까? 뭐 우리가 이제 소득세라든가 뭐 법인세라든가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간접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지를 하기 위해서 소득세나 네. 그 법인세를 올릴 수도 있다. 네. 간접세는 부가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죠. 네, 물론이지만 예. 부가세는 이제 자, 여기서 또 너무 무식한 윤석열 들통이 났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말이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없다. 이런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복지 없는 증세 처음 들어봤어요. 세금은 늘릴 거고 복지는 줄일 거다. 이게 윤석열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복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데다가
관심도 없었던 영역인 거죠. 그런데 자꾸 유승민 저렇게 전문적인 영역을 질문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 반대는 해야 되겠고, 반대만 하다 보니 말이 안 되고, 말을 만들다 보니 증세를 해야 되겠대. 그러면 어떤 말이 완성이 되느냐? 복지 없는 증세. 늘린 세금은 어디다 쓸 겁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라는 거. 요즘은 또 이제 이재명 후보 때문에 그런지 대선 후보 도덕성 조사가 나왔는데 최근에 도덕성 조사를 2군데서 했어요. 요즘 발표되는 데는 다 도덕성 조사를 해요. 이재명 도덕성 떨어진다 49.1%, 그 다음에 윤석열 31.6%, 그 다음에 저는 6.3%,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2.4%, 원희룡 후보는 1.2%로 일어나고요. 원 후보가 가장 도덕성이 이제 뛰어나다고 나옵니다. 이거 만약 본선에 나가시게 되면 이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정치하기 전에 우리 홍 후보님께서 어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 그 2개의 정권에서 가진 핍박을 다 받으면서 뭐 다 털리면서 이렇게 의연하게 수사해온 것이 정말 광복 이후에 처음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부가 저를 2년 동안 가족과 함께 다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잠깐! 나온 거 있잖아. 장모 요양병원 부정수급 나온 거 있잖아. 왜 거짓말을 해? 탈탈 털지 않았고 이제 털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장모님 요양병원에서 부정으로 수급해간 돈 있잖아요. 딱 걸렸잖아. 에이. 그러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턴다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탈탈 털려왔기 때문에 더 털릴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 시작합니다. 우리 윤 후보님 이제 비핵화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네. 이제 비핵화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인도적 하겠다. 지원은 뭐 좀 해야죠. 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네. 지금 북한에 가 있는 우리가 그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게 원리금 상환 총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거 잘 모르시죠? 네네. 12억 8,400만 불입니다. 그래요. 이 못 받은 돈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래 그 비핵화와 상관없이 또 지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인도적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 현금이라든가 예. 또는 이게 불량미나 이런 거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 주곡인 쌀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예. 좀 다른 거로. 어떤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쌀 아닌 다른 곡식이라든지 또 뭐 그러니까 이게 쌀도 최소한 쌀을 지원해 버리면은 한 5년 정도를 불량미로 축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안보 차원에서 쌀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좀 문제인 알겠습니다. 것 같고. 네. 지금 자, 윤석열은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은 해야 된다. 근데 현금 안 되고 쌀 안 된다. 다른 걸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다른 거 뭐냐 물어보니까 쌀 말고 다른 곡식. 뭘 줄까요? 다른 곡식 뭐 줄 수 있지? 보리 주나? 우리한테 제일 남는 게 쌀이에요. 근데 다른 거 주면 돈 많이 들어갈 텐데. 뭘 주려고 하지? 하긴 요즘에 이 백미가 건강에 좋지 않다. 잡곡밥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죠. 웰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건강까지 챙겨주시는 우리 윤석열 후보입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토론회 하이라이트 보셨습니다. 역시 재밌죠?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것 자체가 정말 재밌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깜깜하네요. 그래도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윤석열. 윤석열의 순기능도 존재한다. 재미를 준다. 웃음을 준다. 이 정도로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